인사이트를 찾아갑니다. 통찰을 연결합니다. 최고의 페이지.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책을 쓰고 강의를 하는 소통과 공감 대표 유경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기업에서 강의를 하고 심리 상담을 하고 있는 백선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이트 브릿지에서 일하고 있는 이병훈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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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잠깐 근황 토크 하면서 진행을 할까요? 네, 그런 토크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저도 네, 열심히 네, 네. 바쁘게 일하면서 네.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 분 다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두 분, 어떤 의미죠? 살이 빠졌다는 거. 한 분은 살이 빠졌었고 한 분은 뭔가 이렇게 얼굴이 긍정적으로 더 변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아, 그래요? 좋습니다. 네. 근황 테크 요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네. 오늘 책은 뭐죠? 오늘 책은 제가 준비했고요.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그 교보문고에서 거의 1, 2를 다투고 있는 도서입니다. 수잔 애시포드 우리 선생님이 쓰신 The Power of Flexing, 그래서 유연함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좀 소개를 할 거고요. 먼저 저자부터 좀 소개를 올릴게요. 수잔 애시포드는요,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조직행동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현재 미시간대 로스경영대학원에서 조직행동학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셀프 리더십, 적극성, 상향식 변화, 리더십 개발 이런 것들 중점을 두고 있고요. 직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교육하고 연구하는데 힘을 쏟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스 스쿨의 MBA 프로그램에서는 협상도 가르치고 계시고요. 등등등.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으로 치면 저희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인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저기 대학교에 이제 소속이 있으면서 기업에 추강하고 있는 교수님이자 강사님이 바로 수잔 애시포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연함의 힘이라는 책인데, 우선 제가 책을 소개하기 전에 간단하게 한번 질문을 하면서 좀 시작해도 괜찮으실까요? 네, 좋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좋습니다. 네. 유연함은 뭘 뜻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해주신다면? 유연함은 무엇이든지 수용할 수 있는 거? 그냥 뭐 어떤 게 닥쳐도 변화가 생겨도 그냥 그것을 유연하게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적응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뭔가 더 개발하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좋습니다. 우리 백선현 대표님은요? 되게 보면 단단함의 반대가 유연함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흔히 너 참 유연하다라고 말했을 때 긍정적 언어를 좀 내포하고 있는 게 유연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생각을 할 때도 한쪽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편향되지 않고 좀 다양한 관점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하나에 대해서 이건 문제라고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그 사람을 좀 공감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유연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연함이라는 의미는 어찌 보면은 좀 부드럽다 또는 소프트하다, 그리고 적응을 좀 잘한다, 이런 관점이 유연함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지금 책에 있는 내용들을 거의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우선 책에서 유연함을 여러 가지로 좀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요 저자는 유연함을 뭐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냐면, 다른 무언가를 시도하는 결정이 유연함입니다. 요 책에서의 유연함은, 다시 한번요, 다른 무언가를 시도하는 결정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A라는 것을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과감하게 B를 또 한번 시도해보고 또 C를 시도해보는 거예요. 약간 이런 것이 요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유연함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약간 생각하시는 것과 어느 부분은 접점이 있고요. 어느 부분 좀 다르다라는 아마 느낌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책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좀 할 건데 좀 인상적이었던 페이지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 뭐 하나만 질문 드려도 되나요? 그럼요. 그러면 이 작가가 말하는 유연함은 A에서 집중해서 뭐 과감하게 B씨를 시도한다라고 하는데 도전성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요. 아까 그 예전 프로그램 때 저기 유경철 멘토님의 그 칼럼에서 그 불확실성이라는 단어가 나왔었죠. 그렇죠. 뛰어난 리더는 실현을 즐긴다. 네, 거기서 불확실성이라는 단어가 네, 나왔잖아요. 나왔죠. 그것과 연결되는 포인트예요.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전에는 A만 해도 확실하게 내 삶이 유지가 됐었죠. 변화가 별로 심하지 네네. 않았을 때는. 또 요즘에 우리가 뭐 직업도도 뷰카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음. 변화무쌍한 코로나가 터질 것도 그 누구도 예상치 않았던 이 변화가 많은 상황에서 다른 무언가를 시도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보통의 사람들이 다른 기존에 하던 방식을 포기하고 새로운 방식, 새로운 걸 해야 되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상당히 스트레스풀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힘들 거고요. 하기 싫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 차원에서도 이런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업무를 그동안 한 5년째 하고 있어요. 익숙해지고 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업무 지시가 발령이 나가지고 전혀 다른 결도 다른 일을 갑자기 하게 되는 경우 이런 일이 진짜 비일비재하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 보통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좀 불평하고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저자님이 말씀하시는 이 유연함, 이 유연성이라는 능력이 높은 사람은 그거를 당연히 스트레스는 받겠지만 그래도 기꺼이 받아내려고 하는 태도인 거예요. 삶에 대한 태도인 거죠. 삶에 대한 태도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변화가 있을 때 도전하고 그걸 선택하고 거기에 뭐 배우고 학습한다라는 의미가 맞아요. 들어가나요? 거기서 되게 중요한 이제 개념이 나오는데요. 제가 책으로 설명드리려는데 이미 질문 나왔으니까 바로 답변을 드릴게요. 요 책에 두 가지의 개념이 나오거든요. 어떤 첫 번째 A 유형. 그러니까 저는 이 저자님은 두 가지 유형으로 설명하셨는데 저는 지금 두 분께서는 또 교육업을 하시니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세 가지 유형을 풀어볼게요. 네. 첫 번째 유형은 어떤 유형이 있냐면 그냥 반복하고 과정을 지향하는 유형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본인이 일을 했으니까 성과를 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성과로 증명하려고 하는 유형이 있어요. 이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과 증명형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유형이 학습 지향형이 있어요. 자,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예상하시는 것처럼 학습 지향형이 상당히 좀 괜찮을 거라고 하면 추론을 하실 겁니다. 맞죠? 맞아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가 되게 중요하죠. 성과 증명형. 자, 이것은 요 교수님은 좋은 상태로 주장을 하실까요? 나쁜 상태로 주장하실까요? 자,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성과를 내기 위함이잖아요. 맞죠? 네. 맞죠? 맞죠. 그 성과로 증명하는 유형. 괜찮아 보이죠? 뭔가 이렇게 좀 꽉 막힌 느낌이 들긴 해요. 정확하게 그 느낌을 잡으셨는데 요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과로 우리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돼요. 조직 내에서. 맞죠? 그게 우리의 몸값을 좌우하니까. 그렇죠. 근데 어떤 게 나오냐면 우선 가장 처음에 나왔던 그 첫 번째 그 뭐였죠? 과정과 그 약간 반복형. 네. 그거는 당연히 별로 안 좋다라는 거는 이미 다 예상하셨으니까 넘어가고요. 성과 증명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자, 성과를 내요. 백선영 대표님이 네. 예를 들어서 어느 고객사에 가서 네. 이런 주제의 어떤 교육을 하고 강의를 하시면 항상 만족도가 4.9 이상 찍혀요. 사실이죠.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백선영 소장님은 그게 기본이 돼요. 디폴트가 된다고요. 그래서 다른 회사에 가서도 네. 다른 상해에 가서도 나는 4.9 정도 나오는 성과를 계속해서 증명하려고 한다고요. 맞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다들 그렇게 기대할 테니까요. 모든 사람이 나를 4.9 강사로 인식을 하고 있을 테니까. 맞죠? 그거에 길들여지는 거죠. 네. 그걸 만족스러워하죠. 이건 좋은 상태예요. 그렇죠. 자, 근데 이 상태가 지나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백선영 대표님은 실패를 하기 싫어하실 거예요. 두렵죠. 왜냐하면 나는 그동안 성공해왔고 그래서 지금의 위치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고요. 사람 마음이. 그게 고정 마인드셋이 마인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과 증명이라는 게 우리는 그 고정 마인드가 아니라 성장 마인드 쪽으로 연결하기 쉬운데 네. 가만 생각해 보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과도해지면 성과 나는 항상 성공을 해야 하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시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서 전혀 해보지 않은 실패가 예상되는 어떤 기회가 와요. 어떤 컨설팅이 됐든 그러면 고민을 하겠죠. 잠깐만 내가 이걸 선택하면 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요 회사에서 들어온 요 강의를 내가 한다고 하면 이건 자동 빵이야. 4.9가 나와. 내가 기존에 했던 회복 탄력성 힐링 커뮤니케이션이야. 그러면 이제 뭘 선택하실 것 같아요? 4.9를 선택하게 그죠? 되죠. 안정적인 걸 선택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B를 선택하게 되면은 내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좀 상승시킬 수 있겠지만 예. 리스크를 안아야 되는 거고 예. 4.9가 나오는 안정빵은 네. 내가 그냥 지금 하던 대로 패턴만 네. 하면 되니까 네. 사람들한테 비난받을 일이 없으니 그렇죠. A를 그쪽을 선택한다는 근데 거죠. 이게 지금 강의로 했으니까 약간 좀 감이 안 오시는데 이거를 회사로 한번 취한해 볼게요. 이 얘기가 좀 달라 네네. 더 이게 강렬하게 올 텐데 잘 보세요. 우리 백선영 대표님이 네. 백 차장이에요. 백선영 차장이에요. 음. 백선영 차장은 여태까지 승승가도를 밟았어요. 회사 네. 내에서 네. 무슨 일을 맡기든 했다 하면 성과가 나오는 분인 아, 거예요. 맞죠? 네네. 네. 회사에서 엄청 인정을 받고 본인도 이제 그런 것들을 유지하려고 해요. 네. 자, 근데 백선영 소장은 어떤 프로젝트를 맡게 돼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선택해야 되는데 A 방식으로 선택하는 건 기존에 해왔던 방식이에요. 네. 그 다음에 B는 지금의 상황과 조금 맞긴 맞는 것 같은데 해보지는 않았어. 자,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A를 선택하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회사 차원에서는 사실 B를 선택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 결과적으로 해석을 하면. 근데 A만 선택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실패하는 게임은 안 하려고 한다고요, 사람이. 그쵸. 무조건 성공하는 게임. 그러니까 그 선택이 설사 우리 조직과 우리 회사에 크게 좋은 게 아닌 걸 알매도 불구하고 다 무시하고 그냥 기존의 내 성공을 답습하는 것들만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근데 여기서 조금 궁금한 게 하나. 네네네. 그러면 하지만 그 A를 선택했던 성공 가도를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했던 그 사람은 백 차장은 여기서 말하는 예. 백 차장은 그것을 선택한 게 잘못됐다라고 인식을 하나요? 그 인식을 하지 못하나요? 인식을 한다라는 전제죠. 인식을 하나요? 인식을 하는 오. 거죠. 사람은 다 이렇다니까요. 왜냐면 합리화 개념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합리화라는 거는 오류인 거잖아요. 네, 오류인 거잖아요. 이미 이 말 속에 포함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인식을 한다는 건 알아요. B를 선택하는 게 내가 더 좋을 수도 있어. 하지만 난 안정적으로 A를 선택할 거야. 그러면 알고 A를 선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B를 선택할 때 마치 그런 거예요. 백선현 차장님이 지금 배민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부터 진짜 가열차게해서 이 프로세스를 다 만들었어. 근데 코로나 한 2년 차 때인데 네. 지금대로만 더 가열차게 하면 돼. 근데 속마음은 이게 있어요. 이 코로나라는 것도 결국 시간이 흐르면 끝나게 될 거고 그 차후를 난 준비해야 되는데 선택지가 있는 거죠. 지금 코로나 상태에서 요거를 더 많이 돌리고 세게 돌리면 돈을 더 벌어. 근데 또 한편에는 나는 이 이후에 코로나 이제 엔데믹을 준비해야 되는데 요때 사람들은 보통 A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런 차원인 거예요. 더 길게 보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내가 가장 익숙하고 이미 성공이 보장돼 있는 방식만 선택을 한다는 거죠. 요 지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에 그게 성공의 가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요건 리더십 차원인데요. 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성공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당연히 백선영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합리화가 더 강해지겠죠. 그렇죠. 본인의 선택을 본인이 합리화하기 시작할 거예요. 내 선택이 맞아. 난 제대로 한 거야. 이게 내가 하는 최선이었어. 네. 그게 이제 굳어지면 예를 들어서 백선영 차장님 옆에 유경철 대리가 있었는데 유경철 대리가 후배죠. 네. 근데 유경철 대리가 백선영 차장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차장님, 근데 제 생각엔 1년 뒤엔 엔데믹이 올 테니까 이 방식도 중요하지만 다른 방식도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기획을 해서 제안을 해요. 근데 이미 자기 합리화가 된 이 리더는 이 의견을 묵살할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방식과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 의견을 묵살하고 기존에 내 하던 방식대로 따라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생각에 매몰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안 듣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약간 그렇죠. 요런 그럴 수 상태가 있죠. 될 수 그 있다. 편향성이 생기네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유연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유연함을 갖는다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학습 지향의 인생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 실패할 수도 있는데 실패를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또 뭔가 교훈을 좀 받을 수 있어, 배울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성장하는 거야. 바로 성장 마인드셋이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 회복 탄력성이고 요 개념이랑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유연함의 개념을 요 저자님은 요런 식으로 해석을 네. 하고 있는 거죠. 괜찮죠, 이거? 괜찮네요, 책이. 컨셉이 요런 컨셉이에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단가요? 또 다른 내용은 없어요? 우선 책의 가장 메인 내용들은 좀 소개를 했고요. 네. 약간 최고의 페이지를 하나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대다수의 리더는 리더십의 실제적인 핵심 내용을 책상이나 교육이 아닌 본인의 경험에서 얻는다. 이는 리더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개인적 효용은 물론이고 대인관계 능력을 키우기 위한 복잡한 기술을 익히는데도 언제나 경험이 최적의 정답이다. 도전 의욕을 크게 자극하고 학습 효과가 큰 경험은 아래와 같은 6가지 특징이 있다. 그래서 아래의 6가지의 경험을 의도적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경험, 익숙하지 않은 책임을 떠안아라. 두 번째, 변화를 주도하라.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대상에 일부러 변화를 주어라. 조직 개편이나 미개척 시장으로의 진출 등 변화를 주도해야 하는 상황들을 주도해보라. 세 번째는 부담이 큰 일에 도전하라. 일부러. 네 번째, 경계를 초월하라. 여기서의 경계는 대인 간의 경계일 수도 있고요. 업무 간의 경계일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협업을 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는 역경에 직면하라. 지난 시간 때 그 유경철 대표님이 하셨던 칼럼과도 연결되는 부분이죠. 저는 여기서 저희가 또 어떻게 보면 인사이트 브릿지잖아요. 저는 요 다섯 번째 경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양한 출신의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 협업하라. 우리 4명만 맨날 같이 놀고 있잖아요. 결국 한계가 옵니다. 결국 사람을 더 늘리고 확장을 시켜서 어떤 우리도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4명 사이에 고정되어 있는 생각이나 이런 사고 방식을 좀 깨부술 수 있는 것들을 저희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각자 다양하게 만나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우리가 만날 때도 있지만 또 저는 다양하게 보고. 유경철 대표님은 다양하게 만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인사이트 브릿지에 없으면 없는 아니 사람. 개인적인 친구도 만나고 하던데요. 저번에 보니까 그 친구, 술도 마시고. 그쵸. 친구가 업계라고 하잖아요. 우리 강사 업계는 유일합니다. 여기가.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유일합니다. 저 얘기가 이제 꼭 이 업외뿐만 아니라 업의 다양한 사람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네. 뭐 그 외에 다른 업종이나 뭐 취미나 뭐 어떤 사람이든 만나게 되면 그 안에서 또 인사이트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경험도 새로운 경험이죠. 배서인 대표님도 새로운 사람 만날 기회가 있죠. 있죠. 트레킹 하다 보면 산속의 스님들. 그죠. 얼마 전에 할아버지들. 정말 그 용인에서 강의 끝나고 사찰에 갔었는데 스님이 말씀을 건네시더라긴 하더라고요. 진짜요? 네, 그래요? 건네시긴 하더라고요. 그래.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전 여기의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결국 변화 관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뭐 조직이나 기업이나 사실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그 변화에 대한 그 여러 가지 프레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경험도 많이 하고 어떤 새로운 도전이 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수용하고 그걸 계속 내가 뭔가 다시 배워서 발전시키려 노력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필요한 역량 어쩌면 능력 그리고 리더들이라면 더욱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병훈 소장님이 아까 읽어줬던 6가지 중에서 익숙하지 않은 책임을 떠안아라, 변화를 주도하라, 그리고 부담이 큰 일에 도전하라, 경계를 초월하라, 다양한 사람과 협업하라, 역경에 직면하라. 이 6가지 중에서 이 특징 중에서 그래도 한 가지를 내가 해본다면 어떤 게 좀 자신한테 좀 잘 맞는 특징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이 6가지 중에서 나한테 좀 잘 맞는 특징이 있으시나요? 나는 이건 좀 종종 한다. 뭐 약간 관심이 가는 관심이 가는 질문이 문장? 모호하긴 했는데 어떤 게 좀 있으세요? 저는 유경철 대표님은 경계를 초월하라 쪽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최근에 이렇게 듣도 보도 못한 운동 같은 거 많이 하시고 해외를 많이 나가잖아요. 네. 저는 이게 경계를 자꾸 부수려고 하는 걸로 좀 보이거든요. 네, 뭐 저는 그 동의하는데 그 저걸 보면서 느낀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사는 게 아무래도 이 중심으로 살게 되고 그럼 그 중심으로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제한적인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내가 의도하지 않는 한. 특히 코로나 시국은 더 심했고 그래서 제가 코로나 끝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물론 정말 엄청난 많은 모임도 있고 다양한 활동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일 그 효과적이고 좀 나에게 맞는 게 운동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면서 만나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전혀 새로운 뭐 동호회 같은 데도 가보고 해봤는데 좋은 건 뭐냐면 일단은 진짜 다른 업종 그러니까 전혀 나랑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과 운동을 만났으니까 운동 얘기를 하면서 조금씩 친해지잖아요. 뭐 그렇다고 엄청 깊이 친해지는 거는 쉽지는 않지만 그러면서 뭐 일도 얘기하게 되고 그 일에 대한 또 뭐 그럼 그 일에 대해서 좀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확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내 삶이나 일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겠으나 단 저는 극외향이라 일단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는 거 듣는 건 재미가 있다. 그리고 그런 속에서 뭔가 또 그런 경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또 모르죠. 내가 내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저는 이병훈 소장님 보면 역경에 직면하라. 역경에 지금 딱 직면하시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어때요? 일부 조금 스스로 힘들게 만든다고요? 약간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회피하지 않고 좀 직면해서 좀 앞으로 나아가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좀 즐기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어떠세요? 네. 아니 무슨 생각을 이렇게 했어요? 긴 시간 동안. 순간적으로 한 5년 아니, 동안의 삶을 순간 생각해봤어요. 그냥. 역경을 본인이 만든 건지 아니면 역경이 자주 오는 건지 그건 다른 것 같아요. 솔직히 프리랜서 초반에 나왔을 때는 매 순간에 역경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돈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역경의 개념이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역경은 저한테 닥친 어떻게 보면 불행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상태. 근데 그 역경을 피하면 되는데 그게 수익과 관련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였던 것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5년 전, 4년 전에는. 뭐 제가 가이드 할 때도 그렇고. 왜 제가 왜 그 이병훈 소장님이 역경에 직면한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게 우리가 사람들이 어쨌든 역경을 경험하고 나면 극복은 하잖아요. 예? 대부분 극복하니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역경을 극복했을 때 2가지로 좀 나눠지는 것 같거든요. 예? 첫 번째는 역경을 극복해서 그대로의 삶을 유지하는 거. 그러니까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그게 부러질 거잖아요. 그럼 붙였어요.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또 다른 역경을 극복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역경이 생겼을 때 그것보다 더 나은 성장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게 2가지로 좀 나눌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근데 이병훈 소장님 보면은 역경을 경험하고 나면 한 단계 좀 성장해 있는 스타일이더라고요. 보면. 그럼 회복 태생이 높은데요.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예. 가이드를 했어도 그 가이드 안에서 배우고 성장해서 한 단계 좀 네. 나아가서 뭐 지금은 뭐 해외 연수 사업도 생각을 예, 하고 예. 있고. 맞아요. 그게 약간 그거에서 약간 희열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약간 변태 같은데 사실 그런 생각지 않았던 지점에서 뭔가 좀 희열을 좀 느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것 같네요.
좋습니다. 요거 하나만 더 공유해 드릴까요? 네. 제가 또 이거는 약간 또 우리 여기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또 교육업계에 계신 분들 많이 계실 테니까 짧게 얘기할게요. 네. 경험은 학습의 어머니다. 그래서 여기에 되게 주인공이 한 명 나타나는데 그가 주로 쓰는 기법이 있대요. 그는요 일부러 스트레스가 많이 따르는 경험을 선택합니다. 선택지가 있으면 일부러.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힘들 것 저 같아요. 같죠. 예. 저 일부러 약간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근데 대신에 그게 어떻게 하냐면 스트레스가 많이 따르는 그 경험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스스로 모험이라고 정의한대요. 어드벤처로. 모험이라 정의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면 이제 판이 달라지죠. 그래서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요 세 가지를 한대요. 첫 번째, 이건 내가 성장하는 기회야. 불가능해 보이는 일조차도 경험해 보면 놀랄 만큼 성장할 수 있어. 첫 번째, 그거 어려워봤자 얼마나 어렵겠어. 이 두 번째, 세 번째, 왜 안 되는데? 요 세 가지를 항상 되뇌인다고 하네요. 이거는. 너무 자기개발적인 요소에 약간 마지막 모 그룹의 회장님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마치 예. 좀 약간 흔해 빠진 용어긴 한데 어쨌든 네. 그런 것들 근거가 있는 거니까. 네, 이런 리더를 만나면 좋긴 할 것 같아요. 죽죠. 밑에 사람도 죽어요. 이런 리더 밑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긴 하죠. 해봤어? 막 이런 거잖아요. 그쵸? 갑자기 누가 떠올랐어요. 그렇죠. 저 지금 제 컨설팅 하고 있는 저희 CEO 분 순간 생각나세요. 맨날 이 얘기하시거든요. 제가 업무 조정 때문에 임원회의 할 때 저랑 엄청 왜냐하면 저는 직원들의 상황도 전 대변을 해드려야 되니까. 왜냐하면 이 상황을 저는 개선해드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 고객사의 CEO는 특징이 뭐냐면 직원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20대 후반 때부터 그 부모님이 이제 사업을 물려받아서 본인 사업을 하셨던 분이라서 그러니까 이 직원의 상황을 모르세요. 이걸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다른 임원 상무님이랑도 사실 둘이서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네. 대표님에 대한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 그 일 뭐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뭐 얼마나 어려운데요? 이거 그냥 3시간이면 하는 일 아닌가? 항상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세요. 근데 그 직원은 요거를 한 6시간 정도 7시간 소요된다고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과업을 요 CEO는 그 자기도 비슷하게 해봤는데 그때 그 직원이 내가 옆에 껴서 한번 일해봤는데 2시간이니까 끝나던데 무슨 6시간 7시간 걸리냐고 이 일이. 요거 그러니까 요런 지점이거든요. 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실제로 그 일만 하면 2시간 걸리지만 직장인들이 그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막 여기저기서 전화도 오고 협조 요청도 오고 메일도 하고 선배가 뭐 시키면 또 그거 달라붙어서 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되게 엄청나게 많은 그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이 CEO는 그 과업만을 딱 떼놓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려워봤자 얼마나 어렵겠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경험을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있네요. 예? 문제가 있네요, 그거는. 문제가 있죠. 근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요 유연함의 힘에서는 되게 베스트 프랙티스로 지금 이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고성과를 내는 사람이 평상시에 본인 마인드셋을 어려워봤자 얼마나 어렵겠어. 근데 약간 다른 것 같아. 이 말은 동일한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용어와 그 분이 얘기하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도요. 왜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거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라는 것은 이거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해보자 하는 의지를 갖고 한번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내가 노력해서 한번 겪어보자, 돌파하고자 하는 의지인데 이제 그분의 생각은 자기가 경험하지 않고 생각만으로 일단은 그냥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그런 어떤 생각, 신념이 강한 거죠. 그래서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약간 여기서 얼마나 어렵겠어라는 건 내가 갖고 있는 나에 대한 자질을 믿고 스스로에 그쵸. 대한 능력을 믿고 내가 앞으로 해보자. 헤쳐나가겠다는 자기 효능감이 스스로에 높은 대한 말과 그쵸. 이거를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그쵸. 식의 그건 다르죠.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하는 일인 거고 그렇죠. 그거는 그거는 그 누군가에게 사람을 시키는 거잖아요. 자기가 할 거 아니잖아, 사실은. 그렇죠.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리더가 내가 생각하는 거를 지금 후배한테도 투영할 거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그렇잖아요. 나는 이게 어렵지 않아. 그래서 이거를 얼마나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 차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리더는 좀 지양해야 된다라고 또 많이 말하지 근데 않나요? 보통 사람이 그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나요? 내가 생각하는 게 이게 맞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지. 그래서 이거를 구분해야 될 게 내가 해서 하는 거. 이거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데 나한테 왔어 일이. 아 이거 할 수 있어. 해야 돼. 어렵지 않을 것 같아. 그렇게 하는 것과 내가 지시를 해서 하는 건 좀 다른 거예요. 내가 할 게 아니고 그냥 봤더니 업무 뭐 보고를 받고 해서 야 이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겠는데 한번 해봐. 이건 다른 문제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점을 한번 좀 구분해서 좀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도 요즘에 제 팀원들 업무 코칭, 업무 리딩 할 때 사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제 팀원이 오죽했으면 그때 소주 한잔 마실 때 저한테 그 얘기 해주더라고요. 섭섭한 거 있으면 얘기했더니 팀장님, 아니, 부장님 일 같지도 않은 일이란 말은 표현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맨날 이런데요. 얘가 일 같지도 않은 거 왜 이렇게 오래 하냐고 맨날 제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럼 기분 나쁘죠. 진짜 최악이다. 아, 이게 최악이야? 최악이다. 근데 진짜 일 같지도 않은 일이었거든. 너무 최악이다. 아니, 그러니까 본인 기준에 일 같지 않은 일인데 그 친구한테는 어려울 수도 있는 거고. 그치. 왜냐면 그러니까. 역량과 능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것을 고려해야죠. 그렇죠.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세요. 근데 그러니까 아마 이병훈 소장님이 나는 근데 의도가 있어. 그 말의 의도는 뭐냐면 너는 이거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도 할 수 있는 친구야. 이 일은 별거 아니니까 힘내. 별거 아니다. 그쵸. 난 사실 이런 마음인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함축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문장 자체가. 근데 이제 그 팀원도 이병훈 소장님한테 그 말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그거에 대한 내가 말을 해도 우리 이병훈 소장님이 수용할 수 있을 거라는 신뢰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말한 거겠죠. 그렇죠. 네, 때가 우리가 좀 길어졌거든요. 그래서 네네. 뭐 요걸 좀 정리를 할까요? 우리 마무리 그럴까요?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냥 오자톡으로 마무리 질까요? 네, 좋습니다. 유연함 기술. 유연한 기술. 유연한 기술. 리더의 유연. 저 바꿔겠어요. 리더의 유연. 리더의 유연. 좋습니다. 유연한 리더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변화에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도전하는, 그래서 시련을 이겨내는 리더가 되자. 뭐 이런 마음, 이런 느낌으로. 좋습니다. 우리 백선현 대표님은 회복 탄력성. 저도 그 생각 많이 했어요. 이 책. 네. 이 책 보면서 저도 조금 읽었는데 좀 다는 못 읽었고 읽으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결국 리더는 회복 탄력성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회복 탄력성의 말을 좀 유연함의 힘으로 좀 바꾼 것이 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네. 좋습니다. 저는 우유부단함. 그러니까 뭐냐면 유연함을 잘못 해석하면 우유부단함으로 해석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절대 그게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우유부단함으로 했습니다. 네, 요 정도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이트를 찾아갑니다. 통찰을 연결합니다. 최고의 페이지. 와,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